여러분, 오늘은 제일 힘든 날입니다. 바로 수요일이기 때문이죠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가 제 계획대로만 흘러가면은 정말 베스트인데,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데, 출근을 하기도 전에도 일이 꼬이면은 진짜 그 주 전체가 날아간다고 생각이 돼요, 저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날,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그 다음 주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한 주의 리듬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잘하자 라는 마인드가 있어요. 네, 지금 연비는 5.4 정도 나오네요. 약간 불만인 게 요 하이패스, 요거 언제까지 써먹을지 되게 궁금합니다. 이거 스티커 아직 안 뗐네요. 이거 스티커 떼야 되는데. 지금까지 주행을 조금 했잖아요. 외곽순환도로를 거쳐오고 올림픽대로를 탔는데, 지금까지 연비가 치면은 7.7km 정도 나옵니다. 네, 지금까지 외곽순환도로랑 올림픽대로, 그리고 여기 서울 시내까지 들어왔는데 연비가 한 8.3km, 8.2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트립 컴퓨터 상에 표시되는 연비랑 제가 좀 체감으로 느끼는 연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여기서는 뭐 최대한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이렇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8.3이라고 나오지만 체감상에는 한 7km 후반?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미팅이 끝나서 다시 서울에서 하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팰리세이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 가격에 맞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이건 풀옵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풀옵션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약 4,700만원대 구매를 했는데,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그 가격에 맞는 차이인 것 같고, 옵션을 빼고 깡통 모델, 즉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사신다면은 거기다가 몇 개 옵션만 추가하시고 타시면은 가성비는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트립상에는 7.5km에서 7.6km가 표시가 되고요. 역시 제가 생각했던 연비 그 정도 수준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주행보조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, 간혹가다 이 시내에서도 그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시스템을 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절대로 이 시내 내부에서는 그런 옵션들 키시면 안 돼요. 이 도심에서만큼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. 현대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 기능 차가 아니고 주행보조 옵션이 추가가 됐다고 발표를 하고,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그 표현을 한 모델은 다음 제네시스 G80, 풀체인지가 될 G80에 적용이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, 그 전에까지의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주행보조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고속도로상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, 그게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, 제조사에서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이 서울 시내의 길은 서울 시내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가 안 막히고 어디가 막히고 그 시간대를 알고 계세요. 그래서 내비도 길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안 되더라고요. 특히나 이제 제가 아버지를 가끔 모시고 그 현장 미팅을 가거나 그러면은 정말 그 내비보다 빠른 길을 안내해 주실 때가 있어요. 물론 그게 100%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길을 알면은 좋긴 좋죠. 네,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가 조금 있으면은 인스퍼레이션이 나온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처음에 팰리세이드 구매할 때도 느꼈지만 팰리세이드도 여지없이 산타페랑 비슷한 길을 밟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실제로 이 팰리세이드에 빠져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두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,
우선은 그 전면부의 헤드램프가 바이펑션이 아니에요. 그냥 일반 LED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호 대길 때 살짝 보여드리면, 지금 요쪽 그 계기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쪽도 그 전면의 헤드램프의 높낮이도 오토 레벨링이 아니고 수동으로 조정을 하게끔 나와 있고, 그리고 이 가운데 그 클러스터도 양쪽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려 있고 가운데만 이제 그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양쪽에 타코미터도 디지털이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은 북미 모델에서만 풀 LCD로 적용이 되었더라고요. 이 두 가지만 봐도 인스퍼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그 전면의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북미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북미에 팔리는 모델은 2구짜리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고, 현재 국내에서는 3구짜리의 LED가 적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바이펑션 기능을 탑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. 하지만 LED 바이펑션이 있다가 없는 차를 타면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. 그게 사실 크게 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의 옵션이라는 거는 있다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. 아예 처음부터 없는 차를 타면 상관없는데 옵션이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그 좌측 깜빡이를 켜거나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클러스터 상에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데, 사실 이 카메라보다는 지금 HUD가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HUD에 표시가 되는 후측방 경보가 더 도움이 됩니다. 사람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는 우측 사이드를 보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, 좌측으로 갔을 경우에는 좌측을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보고 차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아직 적응이 덜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부분이 적응이 되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,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가운데 카메라에 표시가 되는 그 상대방의 자동차 움직임과 이 카메라 실제 움직임 상에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카메라가 그렇게 빠릿빠릿한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차량의 움직임, 그리고 카메라에 표시가 되는 움직임과는 약간의 그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보고 차선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사이드미러랑 후측방 경보를 보고 차선 변경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가솔린 모델에는 그 에키슨 사이클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. GDI 엔진이긴 하지만.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3.8 엔진보다는 출력과 토크가 약간은 디튠이 돼서 출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팰리세이드가 처음부터 디젤 모델을 위주로 개발된 게 아니고 이 가솔린 모델을 위주로 개발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디젤과 가솔린에 있어서 그 연비는 결정 요소는 아니었어요. 제가 데일리카로 올류 투싼을 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.0 디젤이거든요.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주행거리가 벌써 67,000, 68,000 정도 됐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젤차가 그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, 그리고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동과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그 베라크루즈랑 모하비를 잠깐 탔어요. 베라크루즈는 한 3년 정도 탔고 모하비는 1년 정도 탔었는데 그때 V6 디젤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동과 소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처음보다. 물론 그 두 차종이 굉장히 조용하고 잘 만들어진 차종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. 하지만 디젤 모델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. R엔진 역시 마찬가지예요. R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투싼, 산타페, 소렌토, 카니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지만 이들 차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동과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 3.8 가솔린 모델은 그 특유의 정수성과 그 승차감이 있습니다.
SUV다 보니까 급선회를 하거나 뭔가 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요구할 때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롤링과 피칭이 좀 심하긴 합니다. 그러나 이 정속주행을 할 때만큼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팰리세이드는 이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이 승차감이나 그 주행 질감이 많이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차이가 있어요. 이 300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칠 때도 2.2보다는 답답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묵직한 승차감은 또 아니에요. 약간은 경쾌한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젤보다 가솔린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물론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디젤을 가는 게 정답이에요. R엔진이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뭐 산타페, 소렌토, 카니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으시면은 R엔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오토홀드랑 이 스탑앤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오토홀드는 이제 시동 걸고 버튼을 눌러야만 활성이 되는데 현대기아가 이 방식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방금 그 악셀을 밟으면서 오토홀드 풀리고 시동이 다시 켜졌어요. 스탑앤고 때문에.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이 스탑앤고도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충격도 많이 안 들어오고 약간 넉넉고 있으면은 시동이 꺼졌다가 켜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이 오토홀드랑 스탑앤고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. 이게 그 올류 투싼에는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그 스탑앤고랑 오토홀드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스탑앤고 할 때 충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투싼 같은 경우에는. 산타페나 소렌토는 투싼보다는 덜한 느낌이지만 충격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. 하지만 이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차종들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진 주행이나 이렇게 스탑앤고랑 오토홀드가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. 제가 어느덧 그 하남의 사무실까지 다 왔는데 지금까지 연비가 11km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. 이 트립상에 나와 있는 연비는 어디까지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는 용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풀투풀로 뭐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출근 시간이 바빠서 못할 것 같고요. 팰리세이드 가솔린 연비 이 정도 나온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출근하면서 잡설이 조금 길었는데 계획 없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도 팰리세이드와 함께하는 출근길, 그리고 개인적인 재미없지만 잡설까지 잘 봐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팰리세이드를 타고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잡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첫 번째 연비,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. 두 번째 브레이크 제동, 4륜 모델이에요. 이 모델은. 그러다 보니까 전륜보다는 확실히 제동 성능이 좋고 준수합니다. 뭐 뛰어나게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니고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그 오토홀드와 스탑앤고 기능의 어떤 부드러움. 네,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요. 오토홀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질감도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탑앤고와 오토홀드 세팅이 정말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, 이제 네 번째, 그 클러스터 상에 표시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? 그 좌측과 우측을 보여주는 카메라인데, 이 카메라는 실제 보여지는 차량과 움직임에 있어서 딜레이가 있습니다. 살짝 이게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보고 차선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이 카메라에 표시가 되는 차량과 실제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간의 어떤 거리 감각이 카메라로는 아직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보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
차라리 이 HUD에 표시가 되는 후측방 경보나 HUD가 없더라도 사이드미러에 표시가 되는 후측방 경고등을 보면서 차선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팰리세이드를 지금 1200km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이에요. 그 장단점을 뭐 주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을 시켜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. 물론 연비가 살짝 아쉽죠. 연비가 아까 최고로 안 나왔을 때가 8km 초반대였나요? 물론 트립상에 나와 있는 연비와 실제 연비는 차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나쁜 연비는 아니었어요. 이렇게 큰 체구를 갖고 있는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 제네시스 G80 살 때는 정말 연비 안 나왔거든요. 그 제네시스 G80에 들어가는 3008 엔진을 디튠을 하고 애킨슨 사이클 방식을 적용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가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 거죠. 네, 그래서 뭐 정숙성 그리고 이 정도의 연비도 가솔린 모델 치고는 탈만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, 물론 더 좋은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들도 많지만 팰리세이드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. 다른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제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검토를 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100명을 넘었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제가 어떤 콘텐츠를 좀 더 좋게 만들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아직은 제가 뭐 구독자분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.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. 항상 파이팅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시면은 좋은 일은 언젠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